준공을 앞둔 하동남해 광역소각장과 관련해 하동군이 약속한 지원 사업을 지키지 않는다며 금호마을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 이 마을 주변에선 오히려 집회가 단독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 갈등 조짐이 엿보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가 폐지된 이후 경남교육청이 일선 시군을 찾아 분주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의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격인데 이번 주부터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 여론 청취가 이어집니다. 함양에서 곶감과 산양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찹쌀떡이 개발돼 지역 홍보와 특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4,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파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높은 제조업 의존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사천시가 2025 사천 방문회해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내년 1,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4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올해 말 준공이 예정된 하동남해 광역소각장.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마을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8일 소각장 인근 8개 마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하동군이 남해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하동남해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시운전에 들어간 광역소각장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각장 인근 일부 마을 주민들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폐기물 반입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당초 약속했던 여러 지원 사업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을 중지하라! 지원금과 관련해선 주민들 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하동군은 28일 소각장 인근 8개 마을 대표와 주민지원금 배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각 마을 대표는 앞으로 협의를 더 해나가야 하며 군의 한 목소리로 한 뜻을 내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간 고성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마을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합의 없이 단독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집회 당시 해당 마을에서는 하동군이 마을 간의 합의 종용을 빙자해 주민 간의 다툼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해라. 그렇고 군은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마을이든 자기 마을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지 적게 가지고 간다고. 당장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하동남해 광역소각장. 경남도는 지자체 간의 합의로 이뤄진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지만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지수면 도로 일부 구간 2곳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명예도로명은 기존 도로명에 추가로 부여되는 이름으로 확정된 명예도로명은 연암구인회로와 효주 험한정로입니다. 지수 승산마을 대표 기업가인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과 GS그룹 효주 험한정 선생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도로 인근엔 명예도로 명판과 조성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진주시 글로벌 교류단이 이집트 카이로를 찾아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알렸습니다. 진주시 교류단은 지난 25일 이집트 카이로 크롬에서 아흐메드 오스만 세계 중소기업협의회 전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진주 K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찾은 교류단은 한국 식품 수출 안테나숍에서 중동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진주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 폐지가 가결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제2요구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요. 28일에는 진주를 찾았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가르치는 체계인 마을교육공동체.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던 경남도 의회는 최근 이를 폐지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강사의 정치적 편향, 전문성 결여 등이 주 이유입니다. 가치 교육을 철저히 배제해야 함에도 행복마을학교 교사들이 특정 후보 지지선을 한 등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쇄신안을 제출해 이행 중이라며 반박하던 경남교육청은 제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28일 진주에서도 개최됐습니다. 왜 없어져야 되는지 또는 없어지면 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석자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분동에 살아도 비봉사를 한번 올라가 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거죠. 그게 할머니랑 그냥 집에 있다가 학교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조례가 폐지될 경우 양육 부담 가중 등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커리큘럼은 누가 검증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검증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사도 아무나 지원해서 박종훈 교육감은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 등을 위해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새겨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마을 교사들의 피켓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26일 사천 종합운동장에서 2025 사천 방문회해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와 관광업계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선포식에선 대북 공연과 비전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시는 내년 1,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4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천 방문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사천 에어쇼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올해 에어쇼를 찾은 방문객 수는 41만 명 이상으로 이는 지난 2005년 에어쇼 개최 이후 역대 최대 관람객 수입니다. 시는 지난해 약 40만 700명보다 올해엔 12,000명가량 더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 사천 에어쇼에선 우주항공 산업전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들이 큰 인기를 모은 바 있죠. 진주 땡초를 재료로 한 햄버거와 남해 유자맛 막대과자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함양에서도 곶감과 산양삼 등을 첨가한 찹쌀떡이 개발돼 지역 홍보와 특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찰기 넘치는 찹쌀 반죽에서 일부를 떼어냅니다. 함양 곶감이 들어간 팥소를 넣고 동그랗게 빚자 먹음직스런 떡이 완성됩니다. 함양 특산물을 재료로 만든 디저트 함떡입니다. 함양 지역 대표 먹거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품목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과 기술 전수 등을 마무리하고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떡은 함양 대표 특산물인 산양삼을 비롯해 곶감, 사과 등 총 7종류로 개발이 됐습니다. 판매점인 디저트 카페엔 함떡뿐만 아니라 각종 음료들도 함께 판매될 예정인데 대다수가 함양 농특산물을 재료로 해 농가 소득과 상권 활성화, 지역 홍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트린치즈 많이 사가시고요. 또 어르신들은 이제 곶감 찰떡이나 산양참 찰떡, 산양참 찰떡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함양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가공품들이 좀 더 이제 품질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명해져가지고 좀 소비가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선 함떡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핀 뒤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조법 보급 여부를 검토할 전망, 또 함양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메뉴를 추가 발굴 개발해 먹거리로 지역 방문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함떡은 단순히 떡 전문점이 아닌 로컬 디저트 카페 전문점으로 지역의 상품과 분위기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홍보와 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는 요즘, 먹고 마시는 식문화가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남해군이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은 내년도 행안부 정책 방향과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정책에서 캐시백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품권 이용자 수렴으로 주민 구매 기회 확대와 이용 불편 최소화 목적으로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앵강 전망대에서 축제형 플리마켓 돌장을 열었습니다. 27일까지 개최된 이번 행사에선 음식들과 공예품 등 지역 특산물과 창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행사엔 총 4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페인팅 체험과 소원 돌탑 쌓기, 빵 만들기 등 여러 부대 행사들도 함께 열렸습니다. 군은 행사가 열린 앵강 전망대는 남해의 독특한 돌문화와 토속성을 주제로 건축된 장소라며 지역 상인들과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에 따라 확대된 비정규직 고용 형태는 제도적 차별이나 고용 불안과 같은 문제들도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보호법안 마련과 고용구조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경직된 노동구조 개선의 필요성으로 도입된 비정규직 고용 형태. 양적 고용 창출 효과 등 노동시장 유연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확대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고용 유지의 불안, 사회적 차별까지 그 부작용 역시 공존하는 상황.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올해 175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정부가 나서곤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지금 절반 가까이 된 거를 올려라, 이렇게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보호법 등 입법적 노력과 이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 역시 이어지곤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 4시간 반을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시간을 4시간을 학교에서 4시간밖에 못 쳐주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전히 비정규직의 예산은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예산은 마음껏 늘려서 쓰고 이런 게 아직도 연연하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 수마저 3년 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약 2,20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8.2%인 84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째 내리막 추세였던 비율이 다시 반등한 것. 이는 지난해 대비 33만 명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경남 역시 지난해보다 4,000명 넘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가파른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타 시도에 비해 제조업 비율이 높은 산업 구조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55세가 되면 급속하게 정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비정규직으로 되는 겁니다.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고용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 자체가. 사회 양극화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 노력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 지역 학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 교부금은 금산초등학교 복도중창 교체 사업 4억 6,600만 원과 선악초등학교 복도중창 교체 사업 1억 6,200만 원입니다. 두 학교는 플라스틱 자재로 만들어진 복도 중창과 출입문의 노후화로 문틀 처짐이 심해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기본적인 교육 환경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시국 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들을 언급했습니다. 박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실현을 위해선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과 권한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천 에어쇼를 우주항공 방위 산업전으로 확대해 차별화된 에어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과 경남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진주 국화작품 전시회가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12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0점 늘어난 10만여 점의 국화작품들이 전시되며 방문객들은 우주항공도시와 진주성, 하모 캐릭터 등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청 한방항로와 일반산단에 1호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번에 입주한 모은식품은 19억 원을 투입해 1,2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준공했으며 가루쌀 프리믹스와 냉동 피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산청구는 28일 이승화 군수와 농촌진흥청, 경남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이를 알렸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8일 진주 본사에서 상설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은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건축분쟁 전문위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원은 중재원과 협약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커머스에 입점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을 자금 지원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공단은 지원 대상을 위메프와 티몬, 인터파크 쇼핑과 AK몰, 알레츠 입점 기업에서 셀러허브 입점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연 2.5% 고정금리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접수는 28일부터입니다. 창원 대표 가을축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26일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더 커진 규모와 다양해진 국화 조형물로 관광객들을 유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억 2천만 송이 국화가 유혹하는 현장,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15 해양누리공원이 국화 작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업자들은 꽃이 생기를 잃지 않도록 물을 주고 한편에서는 국화를 옮기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마산만을 배경으로 1억 2천만 송이 국화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제24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26일 개막해 열흘 동안 열립니다. 축제 현장에는 높이 6m의 황룡 게이트를 비롯해 230여 개의 국화 모형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국화축제의 대표이자 세계 기네스 기록에 오른 다륜대작은 올해 1,535송이 꽃을 피워 화려함을 뽐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 라이트 쇼와 국화 드림 퍼레이드, 국화꽃 벽화 만들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화의 그 멋뿐만 아니라 마산에는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그 맛도 굉장히 중요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국화 진열하는 장소를 좀 늘렸습니다. 올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규모도 넓혔습니다. 3.15 해양누리공원으로 한정됐던 축제장을 하포 수변공원으로 확대하면서 인근 상인들은 축제 특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올해는 연결해가지고 요 학교 수평공원 앞에서 해준다니까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산 가고파 국가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며 가을 나들이 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흐렸던 하늘도 화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좋겠으나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비 소식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흐리다가 오후부턴 날이 개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시 미도, 사천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제주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엔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26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1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